두 번째 시간인데요. 죽은 가게에게 사회라는 일련의 시리즈로 물레당 음악 감동회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고요. 다 좋아하나 하죠. 근데 네. 오랜만에 네. 이제 들으려고 하니까 요즘 화제가 되는 뉴진스나 BTS를 듣는 시대에 네. 이런 90년대 올드 한국 그 K-팝을 네. 저희가 요즘 시대는 참 멀어졌잖아요. 그쵸, 요 그쵸. 감각, 요 감수성이라. 사실 이제 뉴진스가 지향하는 어떤 레퍼런스가 요때 요 시절과 비슷한 시대인 거죠. 정확히 김현식의 시대는 아닌데, 김현식의 그 시대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였고, 뉴진스가 따라하고자 하는, 모방하고자 하는 시대의 배경은 밀레니얼이거든요. 뭐 99년에서 2000년 초반을 레퍼런스로 그때의 추억을 자꾸 소환하면서 이제 그 시절의 어떤 것들이 새로운 오래된 미래 같은 것이니까, 생각에는 요즘 시대의 김현식을 듣는 게 절대 그 시기성이 없다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오히려 요즘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김현식을 올드 진스라고 올드 진스라고 하겠습니다. 김현식 벌진스, 올드 진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이 원래 80년대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보면 되는데, 80년대에 크게 막 한 대여섯 정도 부류의 음악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그 전까지 음악을 했던 사람들, 60, 70년대에 부터 이미 약간 그 음악씬의 플레이어였던 사람들이 그대로 이어와서 80년대에 이어서 활동하는 경우, 그 부분이 첫 번째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이제 캠퍼스, 그 당시 캠퍼스 가요제 이런 게 70년대 말부터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캠퍼스 가요에서부터 쭉쭉 이어서 활동해온 부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그 전부터 플레이어였던 부류는 신중현이라든지 뭐 김창완, 또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지하에서 민중가요를 하던 부류들이 있었어요. 민중가요를 하던 부류들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그 군사적인 어떤 그런 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반을 못해요. 음원을 정식적으로 출반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시적으로 악보를 통해서 음악을 유통하는 사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재밌습니다. 뭐 새벽이라든지 노차사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이 정식적인 출반이 힘든, 녹음이 힘든 상황에서 악보로 노래를 유포하거든요. 그 악보가 뭐 지역마다 다르게 해석돼서 부르 그러니까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모여서 또 뭐 노차사 같은 대형 민가패가 생기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류가 하나 있고, 뭐 네 번째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파고다 극장이라든지 하는 어떤 중소형의 음악 소극장이 서울의 발전과 함께 곳곳에 생겼는데, 거기에서 그냥 언더그라운드 활동하던, 메탈하던 언더그라운드가 이제 종로 쪽에 있었고, 뭐 나이트클럽에서 돈 어느 정도 받으면서 활동하던 부류가 강남 쪽에 있었습니다. 강남에 무슨 나이트, 뭐 그런 뭐 한 5가지 정도의 음악 부류가 있었다고 하면은 김현식은 거기에 거의 다 해당이 돼요. 재밌게도. 그래서 70년대부터 이어온, 뭐 물론 이 사람은 플레이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80년대 이전부터 음악을 해오던 사람이었고, 당시에 뭐 신촌이라든지 당시 대학생들이랑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대학생은 아니었는데 대학 가요의 어떤 주요 인물들과 계속 소통을 하며 지낸다는 게 되게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또 여러 가지 소규모 극장에서 공연을 할 때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이름을 쓰고, 나이트클럽에서 공연할 때는 김현식과 돌개바람이 됩니다. 되게 특이한, 전방위에 걸쳐 있는 그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코닉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그 이분의 생애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 김현식 5집에 대해서 그 평론가 분들의 글을 좀 빼왔는데요. 이 음반에서는 새로운 스타일이니 뭐 음악적인 발전이니 하는 잣대가 어울리지가 않고, 또한 그런 얘기를 거론할 수 있는 성질의 음반도 아니다. 향기 없는 꽃, 넋두리 단 2곡만 들어도 느낄 수 있는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는 무섭도록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여겨지고, 이는 단지 노래를 만들기 위하여 만든 가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그 거리, 그 벤치, 거울이 되어 등 최상의 트랙들이 실려있고, 박청규의 세션작들 중에서도 1988년 한영의 2집 바라본다와 함께 가장 빛나는 작품이다. 네, 극찬을 한. 그 다음에 이제 강헌님은 조금 더 다른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서구 사조의 단순 수입상에 머물지 않고, 그러니까 외국 음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 그리고 우리의 숨결을 불어넣고자 했던 음반이다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중요한 음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음반이고요. 완전 어린 시절인데, 김현식이 태어난 곳은 중구 인현동이라고 하는데,
제가 서울을 잘 몰라서 인현동이 어디예요? 중구는 알고 있는데 태어나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을 옥천에서 보냈대요. 충북 옥천. 그래서 김현식 관련 자료 중에 이제 충북 옥천에 뭐 옥천일보 이런 데서 낸 인터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정지용 고향인데요. 아 옥천이요? 네, 아, 정지용 고향이라 정지용. 가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어린 시절 꼬꼬마 때를 옥천으로 가서 이제 보냈는데 뭐 이때부터 이제 옥천에서 같이 초등학교 나온 동창의 인터뷰가 있는데 되게 막 활발하고 노래 좋아하는 아이였다 이때부터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학교 시절에 기타를 접했고요. 기타를 접하고 나서 기타에 빠지다가 자연스럽게 음악에 빠져들고 학업에서는 멀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가서 음악 동아리에 드는데 음악 동아리에서 선배들이랑 싸워요. 싸운 이유가 뭐 선배 악기를 건드린 감히 막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선배가 혼나니까 방골 기질이 발동해서 막 서로 패고 그러다가 이제 자퇴를 하게 됩니다. 네, 가족들 몰래 그것도 자퇴서 내고 이제 자퇴는 현재 네. 부모님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네.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 네. 안 되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네. 부모님의 동반하지 않는 자퇴가 그 당시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방금 알았습니다. 아무튼 몰래 자퇴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치긴 하는데 그냥 공부의 뜻을 버립니다. 일찌감치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했냐면은 종로에 있는 음악다방에서 기타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70년대에 음악다방이라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송창식 요 때잖아요. 뭐 세시봉 있고 이제 그런 낭만이 있었던 때에 일단 먼저 시작을 하기 시작했죠. 음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음악다방에 공교롭게 DJ가 전유성 씨였던 거예요. 전유성 씨가 어린 김현식이 노래하는 걸 듣고 야 너는 음악다방에서 음악하다가 없어질 운명이 아니니까 열심히 해라. 아깝다. 라고 해서 김현식이 가수가 됐다고 전유성 선생님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김현식은 본격적으로 음악인의 길로 가기로 하는데요. 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마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고 김현식 진짜 잘생겼네. 네, 젊은 김현식. 나 이렇게 잘생긴 줄 몰랐네. 저도요. 이게 1집 그 사진인데요. 1집 음악도 좀 디스코예요. 봄이 되면 뭐 강산에 꽃이 피고 그 노래가 수록된 이음반의 김현식을 생각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거 유화감이 얼굴이 되죠. 내가 알고 있는 얼굴이 이 앨범의 얼굴인데 네. 그래서 되게 이제 잘 나가는 언더그라운드 밴드들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 뭐 전인권, 한영애 같은 이제 사람들과 78년에 데뷔를 준비하다가 대마초가 걸립니다. 이때 이제 대마초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대마초가 걸려서 옥살이를 하고 데뷔가 미뤄지게 되는데 이제 50 들어오고 나서 사회 분위기가 이제 좀 이렇게 좀 풀어주고 이제 음악적으로도 좀 풀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다시 한번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 음반이 바로 말씀드렸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수록된 김현식 1집. 근데 상업적으로 완전 망해요. 망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은 아예 음악을 그만두고 김현식이 피자집을 차립니다. 네, 이게 김현식의 피자집이라고 하는데 이 자리도 언젠가 한번 좀 찾아가 보고 싶어요. 피자집이 아니라 카페가 아니라? 그쵸. 이제 이때는 뭐 피자헛 등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기 전의 시절이라고 하고 이름을 카페라고 해놓고 피자를 판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도 되게 다이나믹하게 신촌에서 무슨 옷가게 들렸다가 옷가게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해서 이제 피자집 차려서 나 이제 음악 없고 아들이랑 가정을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뭐 홀로 피자 배달하고 이렇게 음악이랑은 동떨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 김현식이 회고하기를 이때가 자기는 제일 행복했다. 가수로 잘 나가던 시절보다 네. 오히려 피자 가게 하면서 그냥 아들이랑 네. 아내랑 소소하게 보내던 네. 시절이 좋네. 짠하네요. 네, 이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그러니까. 근데 이 피자집이 1년 만에 이제 말씀드린 피자헛이나 뭐 외국 프랜차이즈 공습으로 장사가 잘 안 되면서 김현식이 좀 약간 그런 비관에 쉽게 빠지는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닫고 밤무대로 다시 갑니다. 김현식과 돌개바람 활동을 다시 이어가면서 지난번 유재하 때도 말씀드렸던 동아기획의 김영 사장이랑 얘기가 돼가지고 그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2집을 발매하는데 이게 히트를 제대로 칩니다. 이때 그 수록됐던 대표곡이 사랑했어요인데 그 6집 아까 내 사랑 내 곁에 수록돼 있는 네. 6집에도 사랑했어요가 수록이 돼 있어요. 그 버전의 사랑했어요도 진짜 명곡이고 이것도 그렇죠. 완전 명곡. 김현식의 언더그라운드 활동용 백밴드는 돌개바람이었는데 앨범용 백밴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거든요.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앨범 작업만 한다.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잠깐 속했던 인물이 유재하.
유재하였고 3집을 김현식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같이 3집을 발매하는데 3집에 수록된 대표곡이 비처럼 음악처럼 명곡이지. 네. 이 3집도 굉장히 명반입니다. 그래서 2집, 3집을 연달아 이제 히트를 하면서 와 이제 김현식의 때가 온다 라고 이제 가다가 또 대마초가 걸려요. 근데 이거 못 끊어요. 네. 한번 맛보면. 또 대마초를 이제 전인권이랑 이번에 이제 같이 피다가 걸려가지고 잡혀 들어가는데 이제 김영사장 아까 말씀드렸던 동아기획의 김영사장이 막 선처를 호소해가지고 집행유예로 가까스로 풀려나지만 이때 대마초를 핀 게 좀 치명적인 그 원인이 돼서 건강을 이제 서서히 잃기 시작합니다. 88년에 김현식이 나 잘못했다 빌면서 그 재기 콘서트를 하거든요. 이제 팬들한테 사죄하는 뜻으로 공연을 크게 하겠다 라고 해서 63빌딩에서 88년 공연 굉장히 전설적인 공연이라고 하는데 요게 대성공을 해서 이제 그 인기를 바탕으로 김현식이 아직 살아있구나 증명이 돼서 4집을 발매를 하고요. 이 4집이 또 골든디스크 상을 수상을 하고 아주 뮤지션으로서 또 다른 또 전성기를 지내게 되려는 찰나에 또 그 금단 증세가 도지면서 건강이 다시 안 좋아집니다. 대마초를 끄는 금단 증세가 막 도지고 막 그거를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술을 자꾸 마신 거예요. 이때 몇 살이에요? 1990년에. 90년에 글쎄요 죽을 때 32세였으니까 90년이면은 뭐 20 후반? 그래가지고 술을 먹으면서 자기 대마초 금단 증상을 술을 먹으면서 버텼는데 그 와중에 유재하가 87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더 먹어요. 괴로우니까. 사람이 되게 심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그렇죠. 뭔가 사소하지 않지만 어떤 실패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걸 좀 견뎌내는 힘이 약했던 것 같아요. 마약과 예. 술에 의존하고 음악으로 그거를 좀 승화시키고자 했지만 사람 자체가 너무 약하니까 네.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맞아요. 내가 나이가 이미 들어서인지 이분들의 삶이 확실히 젊은 이런 요즘 친구들 볼 때 어떤 느낌처럼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죽은 사람의 시간은 거기 고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의 어떤 그 작품을 감상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시간은 그대로인데 저희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시점이 바뀌면서 감상이 계속 바뀐다. 김현식 씨 같은 경우에는 정점에 있었을 때 건강 관리를 못한 거죠.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도 받고 해야 되는데 뭐 자꾸 술에 의존을 하면서 뭐 서서히 무너져 간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에 이 앨범, 그 5집 앨범을 발표할 당시에는 술을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은 당신 죽는다라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먹으면서 녹음을 했던 거죠. 왜냐면은 그 먹지 않으면 술을 안 먹으면 노래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녹음이 안 된대요. 예술가들이 이런 분들이 많아. 네. 그때 병원 신세를 지면서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통원을 하면서 녹음을 했어요. 5집 같은 경우는. 근데 병원에서도 근데 이제 같이 입원한 환자들한테 노래를 뭐 불러주면서 그게 또 나중에 병상 앨범으로 나오거든요. 어쨌든 이 5집이 병원과 녹음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녹음부터 발매까지 마무리 지은 마지막 앨범이 됩니다. 90년 11월 1일 공교롭게도 이제 유재하랑 같은 날에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유재하도 87년 11월 1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간경화로 돌아가셨고 말씀하신 6집 앨범 내 사랑 내 곁에가 수록된 6집 앨범을 녹음을 하고 있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앨범은 이제 다른 동료 뮤지션들 송홈섭 선생님이라든지 동료 뮤지션들이 함께 완성해서 김현식을 추모하는 의미로. 근데 너무 젊다, 32살. 그렇죠. 저는 이제 지금 시점에서 32살 보면 너무 어리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너무 어리죠. 저한테는 항상 이제 형이 엄청 삼촌 느낌이었는데. 근데 한치도 이미 32살보다 저 내년에 40입니다. 그러니까. 김현식이 남긴 말 중에 이게 좀 인상적이어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난 이제 멀리 가야 하므로 시선은 늘 저 높은 산에 두고 등받이에 깊숙하게 몸을 묻으면 되는 것이다. 마침내 목청껏 기적이 우는 종점에 당도하면 완성된 내 음악들이 두 팔을 벌리며 마중 나와주기를 바랄 뿐이다. 그래서 이게 김현식이 남긴 음반들이고 그 아까 말씀드린 김한재 씨 사건 때문에 아들? 네, 아들 김한재 씨가 이제 김현식 추모 공연 같은 거를 열려고 원래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었다가 귀국해서 추모 공연을 열었는데 이제 그게 실패를 해서 공연을 위해서 이제 어떤 진 빚들과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처리를 하지 못하면서 김현식 음악 저작권을 본인이 다 갖고 있었는데
그것을 일본의 모 기업에게 팔아요. 아 못났다 못났어. 진짜요? 네. 그래서 요 이슈가 전 좀 씁쓸하네. 씁쓸했었어요. 요 부분이 이제 저는 김현식 씨의 비극을 완성하는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요 앞에서 말해서 그러니까 내 음악들이 두 팔 벌리면서 마중 나와 주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제 그의 음악은 그런 모든 아픈 이제 김현식의 생애에 어떤 술로 버텼던 것들과 이제 사후의 어떤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김현식 5집을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